순자야, 요즘 뭐해? 퇴직하고 TV만 보지? 아, 영자. 나도 뜨개질해. 너는 뭐 해? 나? 탱고 배워. 라틴 댄스 진짜 재밌어. 탱고. 대단하다. 무릎은 괜찮아? 괜찮아. 순자, 너도 뭔가 새로 해봐. 허전하지? 응, 그림 시작했어. 꼭 그렸더니 예쁘대. 멋지다. 우리 취미 없으면 좀 그렇지. 자, 커피 마시고 문화센터 가자. 좋아. 근데 탱고는 좀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2세에 접어든 김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50대, 60대, 그 이후의 삶에서 취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저도 이 나이에 이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제 주변 지인들의 삶을 보면서 깨달은 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뭘 해야 하나 하는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자, 편안하게 차 한 잔 들고 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강의 준비하고 학생들 만나고 논문 쓰느라 하루가 모자랐어요. 주말에도 학회 가고 세미나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죠. 그런데 정년퇴직 후 갑자기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제 손에 쥐어진 거예요. 처음엔 이제 자유다 싶었죠. 소파에 누워서 맘껏 TV 보고 늦게 일어나도 눈치 볼 일 없고 그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가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TV를 켜놓고 멍하니 보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느낌.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하루가 텅 빈 도화지 같아서 뭘 그려야 할지 막막한 순간 말이에요. 저는 이걸 빈 도화지의 공포라고 불러요. 젊을 때는 직장, 가족, 아이들 키우느라 시간이 타이든 자이든 채워졌잖아요. 아침 7시에 알람 맞추고 회사 가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저녁엔 회식하고 그 와중에 틈틈이 4시간 쪼개서 사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 갑자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아요. 갈 곳도 해야 할 일도 없어지죠. 예전엔 일정표가 빼곡했는데 이제는 달력이 하얗게 비어 있어요. 이게 바로 취미가 중요한 이유예요. 이 빈 도화지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은 요즘 하루를 어떻게 채우고 계신가요? 뭔가 새롭게 시도해 본 게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취미가 뭔지 생각해 보면 결국 내 취향에 맞는 나를 기쁘게 하는 활동이죠.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이분 이름 좀 어렵죠? 이분이 쓴 책에서 취미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취미는 전문성과 재미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냥 재미만 있으면 금방 질리고 전문성이 없으면 깊이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몰입이라는 마법을 경험합니다. 몰입, 이게 뭔지 아시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뭔가를 하는 그 상태요.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그 순간에 집중하는 느낌, 정말 짜릿하죠. 제 지인 중에 은퇴한 은행원 최 선배님이 계신데 이분이 60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을 때는 기타 치는 친구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했지만 은행에서 바빠서 손도 못 댔대요. 매일 장고 맞추고 고객 응대하고 야근까지 하면서 정신없었죠. 그러다 퇴직 후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타 강의 포스터를 보고 용기 내서 등록했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아파서 고생하고 코드 외우는 것도 힘들었대요. F코드 누를 때마다 손이 떨려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대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더래요. 그 순간 이게 몰입이구나 싶었다고요.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서 기타 연주로 분위기를 띄우는 리더가 됐어요.
가끔 저를 초대해서 연주 들려주는데 그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최 선배님 보면서 저도 참 감동받았어요. 여러분은 혹시 젊을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으신가요? 그걸 지금 다시 꺼내보면 어떨까요? 그때의 꿈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심리학자 칼 융은 중년기를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했어요. 젊을 때는 사회, 가족, 커리어를 위해 살았다면 중년 이후는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자기 실현의 기회죠. 저도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내 삶이 잘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교수로서 강의하고 논문 쓰고 학회에서 발표하고 그게 제 삶의 전부였는데 퇴직 후엔 그게 다 무슨 의미였나 싶더라고요. 예전엔 학생들이 저를 선생님, 교수님 하면서 찾아왔지만 퇴직 후엔 전화도 뜸해지고 갑자기 내가 사회에서 밀려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시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스치는 때 말이에요. 그때 저를 구해준 게 독서 모임이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클럽에 우연히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분들이 제 삶을 바꿨어요. 70대 초반의 박 선생님, 이분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매번 책을 읽고 오셔서 자기 삶과 연결지어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은 박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죠. 정호야, 나이 들수록 머리가 굳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지 않아서 굳는 거야. 그 말 듣고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사진 찍기를 배운 거예요. 처음엔 카메라 버튼 누르는 것도 어색했어요. 렌즈 바꾸는 법, 초점 맞추는 법, 다 생소했죠. 그런데 동네 공원에서 꽂히며 세며 찍으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몰입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들 가족들한테 보여주면 아빠, 이거 진짜 예쁘다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손주들이 제 사진을 보고 할아버지, 이거 프린트해서 방에 붙이에요 할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뭔가 새로 배운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그 작은 도전이 삶을 얼마나 바꿀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취미를 고를 때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건강, 재정, 성격, 이 세 가지를 꼭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등산은 건강에도 좋고 자연도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은 취미죠. 하지만 무릎이 아프시면 힘들어요. 저도 무릎이 약해서 등산 대신 동네 공원 산책으로 바꿨는데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여행도 멋지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죠. 유럽 여행 한번 다녀오려면 몇백만 원이 훌쩍 나가니까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처럼 앉아서 볼 수 있는 건 편하지만 너무 많이 보면 눈도 아프고 뭔가 허무해지죠. 저도 한때 넷플릭스에 빠져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봤어요. 한 시즌을 하루 만에 다 보고 나서 아, 내가 뭐 한 거지?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뭔가 재미있었는데 끝나고 나면 허전한 느낌 말이에요. 저는 취미를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와 집 밖에서 하는 취미요. 집 안 취미는 비 오는 날, 추운 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요즘 캘리그라피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펜 잡는 법도 어색하고 잉크가 번져서 망친 종이만 한 무더기였죠. 그런데 손주들한테 편지 써주면서 연습하니까 점점 늘더라고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거 진짜 예쁘다 하면서 좋아할 때 그 기쁨이 정말 크죠. 가끔 손주들 생일에 캘리그라피로 카드 만들어주는데 그걸 받고 환하게 웃는 모습 보면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어요. 집 밖 취미로는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를 추천해요. 제 이웃인 이 선생님은 65세에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마당에 튤립 몇 개 심는 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집 앞마당이 동네에서 제일 예쁜 정원이 됐어요. 가끔 저를 불러서 같이 꽃 심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호야, 흙 만지는 게 이렇게 힐링이 될 줄 몰랐어.
여러분은 집에서든 밖에서든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가요? 작은 거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취미를 혼자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도 참 중요해요. 혼자 계속 있다 보면 고독감이 슬금슬금 찾아오거든요. 저도 퇴직 후 한동안 집에만 있다가 내가 너무 고립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 외에도 동네 보드게임 모임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보드게임이라니 좀 유치한가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모여서 카탄이나 러미큐브 하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 정말 정겨웠어요. 한 번은 제가 카탄에서 이겨서 다들 김 교수 이거 프로 아니야? 하면서 놀리더라고요. 그때 웃으면서 아,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싶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떠올려 보세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삶에 활력을 주죠. 하지만 집단 취미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사람들 속엔 좋은 분들도 많지만 가끔 의도가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제 동료였던 한 분은 퇴직 후 등산 모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시간과 돈을 너무 뺏겨서 결국 그만뒀어요. 모임에서 자꾸 비싼 장비 사라고 압박하고 주말마다 장거리 등산 가자고 해서 부담스러웠대요. 그래서 저는 학습 공동체를 강력 추천합니다. 독서 클럽,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 같은 곳이요. 이런 모임은 대체로 비영리적이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분들이 많아서 안전해요. 저도 방송통신대에서 심리학 강의를 들었는데 50대, 60대 동기들이랑 공부하면서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한 분은 68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공부하시더라고요. 그 열정 보면서 나이 들어도 꿈을 꾸는 게 이렇게 멋진 일이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공부하는 모임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취미를 시작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용기가 안 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사진 찍기를 배우기 전 내가 이 나이에 카메라 들고 다니면 좀 웃기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캘리그라피 시작할 때도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싶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후회한 것도 많고 용기 낸 적도 많잖아요. 첫 직장 들어갈 때, 결혼할 때, 아이 낳을 때 다 용기 냈던 순간들이죠. 새로운 취미는 그때의 용기 반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막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좋아요. 첫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나 친구한테 너 같으면 뭐 할 것 같아? 하고 슬쩍 물어보면 의외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저도 딸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빠, 사진 찍는 거 어때? 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죠. 딸아이가 아빠, 요즘 SNS에 사진 올리는 거 멋지잖아 하면서 응원해줬어요. 둘째, 상담 기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복지관, 가족센터 같은 곳에서 취미 상담도 해줘요. 저는 복지관에서 흥미 검사를 받아봤는데 제가 몰랐던 제 성향을 알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내향적인 편이라 큰 모임보다는 소규모 활동이 맞더라고요. 상담사가 제 버킷리스트 쓰는 걸 도와줘서 아,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었구나 깨달았어요. 버킷리스트에 적었던 것 중 하나가 와인 배우기였어요. 그래서 동네 와인 강의에 등록했는데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와 진지하게 내 꿈이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게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취미를 시작하면서 작은 리추얼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사진 편집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처음엔 그냥 찍은 사진 정리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포토샵까지 배워서 사진에 효과 넣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또 다른 리추얼은 매주 일요일 동네 카페에서 책 읽기예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창밖 보면서 책 읽는 그 시간이 제겐 힐링이에요.
제 친구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10분씩 명상하는 리추얼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집중 안 돼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10분이 하루의 마무리가 됐대요. 여러분도 작은 리추얼 하나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취미뿐 아니라 나이 들면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첫째, 건강을 과신하지 마세요. 저도 젊을 땐 밤새고 다음날 멀쩡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침 한 번 했는데 허리에 담이 걸려서 며칠 고생했어요. 창피해서 동네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김 교수님, 이 나이에 기침도 조심해야 해요 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시던 분은 기침하다 디스크 걸렸다고 해서 같이 웃었어요. 우리 나이엔 무리하면 바로 대가가 오죠. 운동과 식습관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20분씩 스트레칭 하는데 그거 하나로 하루가 가뿐해요. 여러분도 건강 때문에 당황했던 적 있으시죠? 요즘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둘째, 직장과 집만 오가는 삶을 조심하세요. 퇴직 후 갑자기 텅 빈 일상에 우울감이 올 수 있어요. 저도 퇴직 후 6개월쯤 지나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전화도 뜸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잊혀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 취미와 사람들과의 만남이 저를 구했어요. 독서 모임, 보드게임 모임, 사진 강의, 이 모든 게 저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 줬어요.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혹시 고립감 느낀 적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셨는지 궁금해요. 셋째, 분노를 조심하세요. 나이 들수록 쌓인 상처 때문에 화가 많아질 수 있어요. 저도 가끔 동네에서 주차 문제로 짜증낼 때가 있어요. 누가 제 자리에 주차하면 왜 저를 무시하는 거지? 싶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그냥 주차 문제라기보단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에 예민해진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사진 찍으러 나가요. 카메라 들고 공원 가서 꽃이나 하늘 찍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최근에 짜증났던 일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셨는지 알려주세요.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몇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째, 말은 적게 따뜻하게 하세요. 제 은퇴한 선배 교수님 70대인데도 저한테 정호야, 그 생각 좀 더 가르쳐줘 하시면서 눈빛으로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그분이 동네 카페에서 계산하려는데 카드가 안 되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대신 계산해 드렸더니 나중에 손편지로 감사 인사 써주셨어요. 그 편지 지금도 책상에 두고 가끔 봐요. 둘째, 늘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그분 덕에 저도 나이 들어도 배움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셋째, 삶의 의미를 찾아요. 빅터 프랭클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사진 찍고 손주들한테 편지 쓰면서 작은 의미를 찾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머와 작은 봉사를 잊지 마세요. 동네 어르신 짐 들어드리거나 길 양보할 때 느끼는 기쁨, 그게 품격이죠.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자, 여러분,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마법이에요. 60대에 기타를 배운 최 선배님, 70대에 책으로 삶을 나누는 박 선생님, 65세에 정원을 가꾼 이 선생님, 그리고 사진과 캘리그라피로 새 삶을 찾은 저처럼 여러분도 작은 용기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동네 복지관, 친구, 가족과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만의 도화지를 예쁘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